닭연들은 반려견들끼리 서로 마냥 좋은 존재만 될 수는 없어요. 닭연을 키우고 있다면, 닭연 가정이 되었다면 이 닭연 반려견들을 어떻게 반려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닭연 가정이 되었다면 반려견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 집의 규칙이 훨씬 엄격하게, 훨씬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해요. 닭연 가정에 방문을 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보면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원인이 보호자가 한 마리를 키울 때와 똑같은 태도로 닭연 반려에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마리를 키우는 반려 가정과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반려 가정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시간 좀 더 할애하고 체력 조금 더 쓰고 돈 조금 더 쓰면 되겠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주로 반려견을 키울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반려견을 이뻐하는 것을 절제해라, 자제해라,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 반려견을 내 옆에 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반려견을 내 옆에 끼고 있고 싶고 도저히 반려견을 이뻐하는 걸 절제하지 못하겠다면 둘째를 절대 들이시면 안 돼요. 그나마 한 마리를 키울 때는 애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옆에 끼고 있는 것이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닭연에서 이렇게 애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반려견들을 단호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반려견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개별적인 케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반려견들끼리 서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각각의 반려견들이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활동 시간을 가지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 산책. 개별 산책은 닭연 가정에서는 필수예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개별 산책을 하고 2일은 함께 산책하는 식으로 개별 산책의 비율이 더 높도록 일정을 짜서 반려견들을 산책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려견을 한 마리만 두고 나가면 짖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 산책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닭연들의 산책 나가는 순서를 고정적으로 정하고 한 반려견씩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산책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음 차례인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가기를 틈틈이 반복해주세요. 특히 쉬는 날에는 더 많이 반복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견은 제가 나갔다 오면 다음은 내 차례겠지? 라고 생각해서 짖지 않고 잘 기다려주게 될 거고 먼저 갔다 온 반려견도 다음은 얘가 나가겠네? 어차피 보호자랑 얘랑 곧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 라며 혼자 집에 있어도 짖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당연히 완전히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하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짖지 않고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차 산책 시간을 20분에서 30분까지 늘려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한 반려견당 20분 정도의 산책이 가능하게끔 습관을 잡으면 되겠죠. 개별 산책 말고도 개변 식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매 끼니만큼은 반려견들이 서로의 식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각자 공간을 분리해서 누구는 안방에, 누구는 동생 방에, 누구는 베란다에, 누구는 현관 중문에 이렇게 어디든 반려견들을 분리시켜서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문이 달려있는 캔넬을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닭연인데 자율급식을 한다? 그래서 따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다. 저는 절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밥을 줄 때는 밥을 주기 전에 먼저 반려견들을 각자 식사 공간으로 옮겨 놓은 다음 밥그릇에 밥을 준비해서 한 반려견씩 그 공간에 밥그릇을 넣어주고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반려견이 밥을 확실히 다 먹었을 때 또는 먹지 않는 애들은 그냥 남겼을 때 한 반려견씩 빈 밥그릇을 먼저 수거해주고 수거를 다 끝낸 후에 문을 열어서 반려견들이 식사 공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야 반려견들끼리 밥그릇이 있는 상황에서의 마찰까지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다면 오래 먹는 간식, 개껌이나 뼈간식처럼 오래 먹는 간식도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산책과 개별 식사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개별적인 사회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는 반려견들이 각자 사회적인 교류를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둘째 반려견 빼고 첫째 반려견만 산책을 나가서 반려견이 혼자서 보호자와 단 둘이 산책을 나가서 동네 강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개별 사회 활동이에요. 한 마리만 데리고 애견 카페를 가고 애견 운동장을 가서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개별 사회활동이에요. 이렇게 닭연이 함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는 첫째만 데리고 애견 운동장 갔다 와야겠다. 대신에 다음 주에는 둘째만 데리고 애견 카페나 강아지 친구를 만나러 다녀와야지.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닭연의 보호자님들은 한 번에 모든 반려견들을 대동해서 애견 카페나 운동장에 놀러 가시죠. 솔직히 여러 반려견을 동시에 데리고 가게 되면 통제에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반려견의 사회성
행동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이에요. 반려견들 간의 분리불안을 조심하세요. 닭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개별 산책, 개별 식사, 개별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어떤 반려견은 나 혼자 산책하는 거, 나 혼자 밥 먹는 거, 나 혼자 다른 강아지를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주로 둘째 반려견에게 나타나는데, 왜 둘째에게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냐면, 둘째는 주로 집에 처음 오자마자 보호자와 첫째 반려견이 있는 환경에서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항상 첫째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이런 환경을 어느 정도 경험한 둘째는 보호자가 함께 산책시키는 게 좋지 않대, 같이 밥 주는 게 좋지 않대 라고 해서 뒤늦게 따로 산책을 시키고 뒤늦게 따로 밥을 주려고 해도 첫째에 대한 의존증으로 인해서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둘째를 데려와서 정말 첫째가 외로움이 달래진다 하더라도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반려견들 간의 분리불안은 어떻게 극복시켜줄 수 있을까? 그냥 계속해서 오늘 알려드린 개별 활동을 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는 밥을 먹지 않으면, 줬다가 안 먹으면 그냥 그 끼니는 굶기세요. 그러다가 막 이틀, 3일까지 굶어요. 그러면 그냥 함께 한번 먹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 개별 식사를 하도록 공간을 분리해줘요. 혼자서 산책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서 반려견을 안아들고 멀리 걸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도 혼자서 걷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걷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해요. 혼자서는 다른 강아지를 보면 겁먹고 안 만나려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혼자 외출을 해서 다른 강아지의 냄새를 맡고 다른 강아지를 눈으로 보는 경험을 쌓아주세요.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려견들 간의 분리불안을 극복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보호자에 대한 분리불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좀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번외인데 근데 굳이 이렇게 개별 산책을, 개별 식사를, 개별 사회활동을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반려견들이 따로 하는 걸 싫어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영상 초반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닭견들은 반려견들끼리 서로 마냥 좋은 존재만 될 수는 없어요. A가 B를 의존한다 해서 B가 A를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B는 A를 귀찮게 여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귀찮음은 점점 스트레스가 되어버릴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밥을 먹을 때,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데이트를 할 때, TV를 볼 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책을 볼 때, 매 순간순간 부모님이랑, 형이나 오빠랑, 동생이랑, 누나랑, 언니랑 항상 붙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 그게 좋을까요? 개도 이런 부분에선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려견들 간의 의존증을 예방해서 건강한 사회성과 건강한 반려견들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호자는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닭견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반려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반려견의 교육이나 행동 교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